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장 운동량과 충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량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2절에서 운동량의 보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운동량의 보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충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량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운동량은 사실은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양인데요. 어떤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속도 b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줄이 세 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등호가 아니라 단순하게 등호가 아니라 정의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가 벡터죠. 그래서 스칼라 곱하기 벡터가 돼서 운동량이란 양도 벡터 양입니다. 단위는 물론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충격량 나오면 알겠지만은 똑같은 단위로 뉴턴 세컨드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세컨드가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똑같은 단위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얘가 벡터다 보니까 지금 식이 하나처럼 보여도 사실은 식이 2차원이라면 2개, 3차원이라면 3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러면은 우리가 5장에서 뭔가 비슷한 양이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어떻게 정의됐었나요? 2분의 1 mv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동량하고 관련을 지어서 생각하면은 2m분의 p 제곱이라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이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량을 변화시킨다는 게 결국은 만약에 질량의 변화가 없다면 속도를 변화시킨다는 말이죠. 속도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가속도가 있다는 말이고요. 가속도가 있다는 말은 알짜 힘이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뉴턴의 제2법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 보면 F 이퀄 ma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죠. 근데 자, 여기서 좀 더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질량 m을 이 델타 안으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mv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질량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로켓 같은 경우처럼 질량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요 양이 바로 운동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쓰면 델타 t분의 델타 p는 즉 시간 간격분의 운동량이 변하는 바로 알짜 힘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 뉴턴 제2법칙의 원래 폼입니다. 일반화된 형태라고 이제 교과서에 써 있는데, 원래 뉴턴이 처음에 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의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물체에 작용한 일정한 알짜 힘과 같다. 요거는 바로 위에 있는 걸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은 만약에 이 델타 t를 이쪽 변으로 옮기면은 힘 곱하기 시간 하면 그게 뭐랑 같다고요? 운동량의 변화랑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물리량을 하나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을 하는데 어떤 시간 간격 t 동안 작용을 하면, 델타 t 동안 작용을 하면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은 힘 곱하기 그 시간 간격으로 충격량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자, 이 충격량 중에서도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을 생각하면은, 자, 이 F가 만약에 알짜 힘이라면 이 충격량은 결국 뭐랑 같아지나요? 델타 P랑 같아지죠. 이 식 보시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은 결국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랑 같다. 이것이 바로 충격량, 운동량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문제를 복잡한 충돌에 관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사실 충돌 현상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현상입니다. 미시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충돌할 때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F 델타 T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했지만 실제로는 힘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평균 값을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사각형의 면적이랑 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랑 같아지도록 하는 요 평균 값, 그걸 이제 평균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실제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뭐 권투 선수의 펀치의 위력이 얼마다 할 때 힘인 단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말하는 힘의 단위는 사실 요 평균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제 펀치가 맞을 때는 처음에 이제 접촉하기 시작할 때는 힘의 크기가 작다가 최대 작용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떨어지면서 힘의 크기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보다 이제 훨씬 더 복잡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평균 값을 이제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복잡한 디테일은 생략을 하고 요 평균 값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그림에서처럼 자동차가 이제 달려와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자, 15m/s로 이렇게 달려와서 2.6m/s로 튕겨서 나가는데 여기 벌써 이제 부호를 써놨죠.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라고 하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플러스라고 하면 지금 운동량이 벡터이기 때문에 부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충돌로 인해 차에 전달된 충격량과 있습니다. 충격량을 구하려면은 충격량 이꼴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라 그랬죠. 그래서 자, 운동량의 변화를 봅시다. 처음 운동량은 뭔가요? 마이너스 요겁니다. 왜? 1500kg 곱하기 마이너스 15m/s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요거죠.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는 결국 얼마가 되나요? 요렇게 돼서 2.64 곱하기 10의 4성 kg m/s. 이것이 바로 뭔가요? 이게 바로 충격량이랑 같죠. 이게 운동량, 충격량 정리였죠. 자, 그러면은 차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여라. 자, 평균 힘을 구하려면은 자, 충돌이 어느 시간 동안에 자, 0.15초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I 이꼴 뭐였습니까? I 이꼴 바로 F 델타 T였죠, 그죠? 그래서 평균 힘이란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P 혹은 델타 T분의 델타 I, 델타 T분의 I, 어쨌든 똑같은 양이죠. 그래서 요거 쓰고 델타 T는 0.15초 쓰면은 얼마인가요? 1.76 곱하기 10의 5성 뉴턴. 그래서 17만 6천 뉴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자동차 충돌에 의한 부상 뭐 이렇게 했는데, 방금 봤듯이 힘이 델타 T분의 델타 P입니다. 근데 충돌해서 만약에 우리가 정지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 충격량은 일정하죠. 그래서 F를 줄여주려면은 우리가 델타 T를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벽에 가서 부딪히는 것보다 뭐 집더미에 부딪히는 게 훨씬 더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자동차 충돌 시에 차량 내부의 사람이 운동량 변화를 겪는데 똑같은 운동량 변화입니다. 그래서 총 운동량 변화는 똑같겠죠. 그렇지만 델타 T를 크게 하면은 R자 힘이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벨트라든가 에어백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앞뒤에 달려있는 범퍼 같은 것들이 이 시간 간격을 길게 해서 우리 안 타고 있는 사람이 받는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에어백, 그래서 이게 제대로 터지지 않으면은 그냥 운전대에 가서 이제 박는 거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크게
충격량은 똑같지만 이제 충격력 힘은 이제 큰 힘이 작용하는 거죠. 델타 T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 힘을 이제 이 시간 간격을 이제 굉장히 길게 해주면 길게 해줄수록 어떻게 되나요? 힘이 크기가 이제 이 피크를 줄여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운동량의 보존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십시오. 1번 공하고 2번 공하고 와가지고 이제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2번 공이 1번 공에 요 힘을 미치고요. 1번 공은 2번 공에 요 힘을 미칩니다. 근데 두 힘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1번 공은 요 F21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여 가고 2번 공은 F12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럼 1번 공의 운동량의 변화는 결국 1번 공이 받은 충격량, 그러니까 F21 곱하기 델타 T 만큼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2번 공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걸 보시면은 지금 이제 1번 공에 이 받은 충격량은 결국 1번 공의 운동량의 변화입니다. 그죠? 이게 나중 운동량이고 이게 처음 운동량이죠. 마찬가지로 2번 공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F21하고 F12는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랬죠?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F12가 이렇게 되면 F21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쓰자면 F21은 마이너스 F12가 되죠. 그리고 이 시간 간격 델타 T는 같을 수밖에 없죠. 서로 접촉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죠? 하나에 대해서 접촉하는 시간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쓰면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하냐면 지금 좌변은 M1에 관한 식이고 식들로 항들이 모여 있고 우변은 M2에 관한 2번 공에 관한 항들이 모여 있는데 이걸 충돌 전후의 식으로, 그러니까 I는 I대로 F는 F대로 모으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럼 요걸 가만히 보시면은 요게 뭔가요? 1번 공의 운동량 충돌 전에, 요거는 2번 공의 운동량입니다. 충돌 전에. 그래서 요거는 1번 공과 2번 공의 충돌 전의 운동량이고 요거는 우변은 1번 공과 2번 공의 충돌 후의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1번 공과 2번 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1번 공과 2번 공으로 이루어진 어떤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개의 전체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자, 개에 작용하는 알짜 외부 힘이 없으면, 지금 외부 힘이 없죠. 그죠? 지금 F21하고 F12는 각자 서로 작용한 겁니다. 개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작용한 힘이죠. 개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개의 전체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보존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사의 활쏘기. 궁사가 지금 마찰이 없는 얼음 위에 서 있는데요. 자, 궁수가 지금 0.03kg, 즉 30g의 화살을 50m/s로 쏩니다. 그러면은 활과 화살을 포함한 그의 전체 질량이 지금 60kg이라고 할 때 활을 쏜 후에 궁사는 얼마의 속도로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가 했습니다. 그러면 자, 활을 쏘기 전에 전체 운동량이 있겠죠. 0입니다. 그죠? 둘 다 정지하고 있을 거니까. 근데 활을 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화살은 50m/s의 속력으로 지금 이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궁사도 이쪽 반대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날아가야 전체 운동량의 합이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량 이꼴 나중 운동량입니다. 처음 운동량이 0이죠. 그러다가 자, 여기서 M1이라고 하는 것은 궁사와, 자, 처음에 60kg이었지만 30g의 화살을 쏘고 나서는 60kg에서 0.03kg을 뺀 것이 되겠죠. 그죠? 그거, 그리고 궁사의 속도, 이것은 화살의 속도,
그러니까 50m/s. 그죠? 자, 여기 되고 얘는 M2가 될 거고요. 여기서 0.03을 뺀 게 바로 M1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의 미지수는 B1F, 즉 궁사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죠. 푸시면 자 59.97입니다. 그죠? 60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분의 이거고 50m/s 해서 구하면 자 마이너스 나오죠. 왜 마이너스인가요? 지금 여기 화살표 그려놨지만은 지금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0.025m/s의 속력으로 움직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화살은 수평과 30도의 각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제 쏜 거죠. 역시 속력은, 속도의 크기는 50m/s로 이제 쏩니다. 그때 뒤로 궁사가 미끄러지는 속력은 얼마인가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운동량의 X 성분만 고려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궁사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죠? 자, 그럴 때 자 M1은 지금 아까 위식에서 나왔던 M1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지금 59.97에서 또 0.03을 뺀 질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M2는 여기 나왔던 화살의 질량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은 자 궁사가 지금 원래 움직이고 있었죠. 얼마의 속도로? 마이너스 0.025m/s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M1은 지금 첫 번째 화살을 쏜 다음에 궁사의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화살 하나의 질량을 뺀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M2는 화살 하나의 질량. 이거 속도가 50m/s인데 그 중에서 X 성분만 따로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세타. 그죠? 이만큼. 그래서 이 식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풀면 B1F에 대해서 궁사의 속력 요거에 대해서 이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풀어보시면은 마이너스 0.0467m/s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은 이런 복잡할 수 있는 문제도 사실 생각보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충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근데 이제 충돌할 때 우리가 이제 충돌 전후에 개의 전체 운동량이 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돌 중간에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외부에서 가하는 외력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모든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가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은 보존이 되지만은 운동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그렇지만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보존되는 경우도 있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존되지 않는 충돌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자, 비탄성 충돌에서 보존되는 것은 운동량, 보존되지 않는 것은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비탄성 충돌 중에서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불리는 것은 두 물체가 충돌해서 서로 달라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역시 운동량은 보존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탄성 충돌은 운동량도 보존되고 전체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는 충돌이 탄성 충돌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건 보존되지 않건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은 탄성 충돌이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충돌은 비탄성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탄성 충돌이나 완전 비탄성 충돌은 좀 극한적인 경우,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는 이런 경우가 이제 쉽지만은
극한적인 경우 사실 대부분의 실제 충돌은 그냥 비탄성 충돌,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도 아니고 탄성 충돌도 아닌 경우에 포함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먼저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은 충돌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충돌한 후에 서로 붙어서 함께 운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자 M1과 M2가 각각 와서 충돌하고 서로 달라붙어서 BF라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식을 쓰면은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이때 역시 계속 강조하지만은 운동량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호를 여러분들이 잘 택해서 다 양수를 쓰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의 경우에 보자면은 B1i는 양수가 되겠지만은 B2i는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BF는 양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 속도 BF에 대해서 풀었으면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죠?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속도 벡터 성분의 부호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또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SUV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1800kg의 SUV가 있고, 그래서 15m/s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900kg짜리의 소형 승용차가 15m/s로 서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그래서 속력은 같지만 속도가 다르죠. 그리고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량이 다릅니다. 어쨌든 자 충돌 후에 뒤엉켜 버렸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이 이제 떡이 져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 충돌 후 뒤엉킨 차들의 속도의 변화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운동량 보존을 쓰면 됩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까. 그래서 처음 운동량 이꼴 나중 운동량.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요 식입니다. BF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되나요? 5m/s입니다. 요때 다시 주의할 거 질량은 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죠. B1i는 플러스 15m/s고요. B2i는 마이너스 15m/s입니다. 그래서 잘 집어넣으셔야지. 여기도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BF가 자 플러스 5m/s가 나왔다는 건 지금 화살표에서 보는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번 각 차의 속도 변화를 구하여라. 그럼 속도 변화 보시면은 SUV는 어떻게 해요? 15m/s로 오다가 5m/s의 속력이 됐죠. 그러면은 SUV는 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어떻게 되나요? 5 빼기 15 그래서 마이너스 10m/s가 됩니다. 승용차는요 나중 속도가 5m/s고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15m/s입니다. 그래서 5 빼기 마이너스 15는 20m/s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차로 이루어진 개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보아라. 자 운동 에너지는 방향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2분의 1 m1 b1i 제곱 그래서 15m/s 15m/s 그리고 질량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자 뭐 이건 계산이 쉽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안에 세부 사항을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30만 줄 정도가 나오네요. 근데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 봤더니 3.38 곱하기 10의 4성 줄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이 사라진 거죠. 80% 이상이 사라지고 지금 남은 게 원래 거에 한 10%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 이렇게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를 하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5의 의미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자, 탄동진자. 탄동진자는 뭐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여기서 빵 뭔가 쏘면은 요 안에 공이 이렇게 잡히면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근데 여기서 충돌할 때, 자, 요 그림을 볼까요? 탄환이 날아와서 여기 이제 박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탄환이 날아서 박히는 동안에는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보존되는 건 뭐예요? 운동량입니다. 왜? 비탄성,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까. 근데 자, 일단 박혀서 움직인다고 칩시다. 이때 움직이면은 더 이상 충돌 문제가 아니죠. 얘가 지금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 에너지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무슨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 스텝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운동량은 보존되죠. 근데 두 번째 스텝에서는 더 이상 충돌 문제가 아니라 뭔가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운동 에너지 이꼴 위치 에너지라고 놓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투 스텝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먼저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할 때는 운동량 보존 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충돌 직후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이제 되고, 자, 요걸 BF에 대해서 풀어 쓰면 어떻게 되나요? BF는 2EGH 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B1I, 그러니까 여기서 B2I는 0이니까 그죠? 정지하고 있는데 와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어떤 데 썼냐 하면, 우리가 자, 총알의 질량 M1과 진자의 질량 M2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자, 총알의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칩시다. 그럼 빵 쐈을 때 얘가 총알이 이제 박혀서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보면, 그래서 올라간 높이는 쉽게 잴 수가 있겠죠. 이 높이를 잴 수 있으면은 총알의 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초고속 카메라가 없어도 우리가 이런 탄동 진자를 이용하면 총알의 속도를 아주 정확하게 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탄성 충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탄성 충돌에서는 뭐가 보존된다고요? 운동량도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을 보시면, 자, 이건 운동량 보존식이죠.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 충돌 후의 운동량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도 보존되니까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식을 푸시면 되죠. 자, B1F랑 나머지가 만약에 충돌 전의 상황이 다 주어졌다면 B1F랑 B2F가 미지수죠. 그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 있고 식도 두 개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식이 2차 식이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약간의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식을 어떻게 써주냐면, 지금 보면은 좌변과 우변이 충돌 전, 충돌 후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바꿔 써서 M1에 관련된 식을 항을 좌변에 모으고 M2에 관련된 항을 우변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져 버리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이게 지금 이 식을 보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우리가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첫 번째 식, 여기 운동량 보존식도 역시 똑같은 식으로 M1에 관한 항들과 M2에 관한 항들을 모아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자, 지금 이걸 1식이라고 하고 이걸 2식이라고 하면은 1식을 2식으로 나눠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얘가 아니라 얘죠. 이렇게 나누고 마찬가지로 나누고 이렇게 나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죠? 얘랑 얘죠.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항들을 다시 약간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M1에 관한 거고 이거 M2에 관한 건데 이걸 다시 원위치 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 전에 항들과 충돌 후에 관계된 항들로 다시 모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게 사실은 충돌 전의 상대 속도고요. 이게 충돌 후의 상대 속도입니다. 그래서 질량하고 아무 상관없이 탄성 충돌이면 충돌 전의 상대 속도와
충돌 후의 상대 속도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의 의미는 지금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대 속도고, 우변은 서로 멀어지고 있는, 그쵸? 충돌 전이니까 서로 가까워져야 충돌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나서는 서로 멀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서로 멀어지고 있는 상대 속도가 같다는 겁니다. 질량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지금 방금 구한 요식하고 운동량 보존식, 요식, 이 두 식을 이용하면 하는 게 지금 운동 에너지 보존식 쓰는 것보다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용하면은 탄성 충돌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물체와 용수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그림에서 M1이 지금 1.6kg이고 4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M2는 지금 스프링이 달려있는데, 스프링은 질량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의 질량은 상관할 필요 없고, 스프링의 용수철 상수는 지금 600Nm/m이고, 그리고 M2는 질량이 2.1kg이고, 자, 2.5m/s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m/s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충돌 전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충돌하는 중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돌해서 보면 용수철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압축이 됐을 때, 자, M1의 속력이 3m/s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물체 2의 속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운동량 보존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운동량 이꼴 나중 운동량,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2.5m/s가 아니라 B2i가 마이너스 2.5m/s라는 거.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B1F는 뭔가요? 여기 3m/s 이거죠. 그죠? 요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은 B2F는 마이너스 1.74m/s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지금 여전히 왼쪽 방향으로 이 방향이고, 아까 2.5m/s에서 1.74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B1F도 생각하면은 4m/s였다가 3m/s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사실은 용수철의 탄성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수철이 압축되는 최대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용수철이 압축되는 최대 거리는 지금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었을 때를 구하면은, 자, 식을 에너지 보존식을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 자, 용수철이 압축되는 최대 거리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성 충돌이니까요. 그죠? 그 처음 에너지 이꼴 나중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 처음에는 지금 용수철이 압축된 게 없으니까 용수철의 탄성 위치 에너지가 0입니다. 그래서 M1이 움직이고 있고 M2가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얘들의 운동 에너지들이 있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얘가 지금 B1F랑 B2F, 그죠? 3m/s고 지금 1.73m로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때 지금 용수철이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압축되는 길이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요 식을 풀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숫자 집어넣어서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상세하게 숫자를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풀어 보시면은 x가 0.173m다. 즉 17.3cm 만큼 압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는데요. 뭐 스치는 충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사실은 물체가 지금까지 1차원에서 봤지만은 이번에는 2차원, 3차원일 때 도 역시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M2가 지금 정지해 있고 M1이 이렇게 오는데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스치는 충돌을 하게 되면은 M1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M2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있는데 지금 2차원이기 때문에 X 성분과 Y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X 성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충돌 전에 M1이 움직이는 M1은 X 성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Y 성분은 없고요. M2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니까 충돌 전에 X 성분이건 Y 성분이건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속도의 X 성분이고 여기 속도의 X 성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세타, phi 이렇게 이제 하고, 마찬가지로 Y 성분에 대해서 자 여기 부호 조심하십시오. 이게 X 성분은 지금 둘 다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둘 다 개수가 부호가 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Y 성분은 M1은 지금 위쪽 방향에 Y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M2는 아랫 방향에 Y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 탄성 충돌이면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운동 에너지 보존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식이 3개인데요. 근데 미지수가 4개입니다. 그죠? B1F, B2F, 세타, phi 이렇게 돼서 사실은 또 다른 조건이 하나가 주어져야만 우리가 충돌 후에 문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사실 제대로 풀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아주 간단한 예만 한번 풀어보고 이 장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1500kg의 성용차가 이 성용차입니다. 자, 25m/s의 속력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달리다가 자, 북쪽으로 20m/s의 속력으로 달리는 2500kg의 밴과 약간 큰 차죠. 충돌을 해서 충돌 후에 이제 서로 붙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비탄성 충돌인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면 이제 문제가 항상 쉽겠죠. 자, 그래서 충돌 후에 잔해물의 방향과 속도를 구하여라. 자, 완전 비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쓰시면 됩니다. X 성분, Y 성분. 자, 충돌 전에는 성용차를 M1이라고 하고 밴을 M2라고 하면요. 지금 성용차는 X 성분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M1, M2가 BF의 속력으로 가는데 어떤 세타 각도로 가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X 성분이고 충돌 후에 마찬가지로 Y 성분을 보면은 밴만 Y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돌 전에는. 그러다가 충돌 후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뭐 숫자 집어넣어서 풀면 쉽게 풀 수 있는데 X 성분에 대해서 풀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요 식을 이제 푼 겁니다. 그죠? 그 1500kg 곱하기 25m/s 하면 여기 되고, Y 성분에 대해서도 자, X 성분 Y 성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고, 자, X 성분 이거 나중 하면은 자, 4000kg이죠. 1500kg, 2500kg이 같이 움직이고 BF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다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요 식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Y 성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은 자, 2500kg이 20m/s로 북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요만큼. 그 다음 충돌 후에는 4000kg이 BF 사인 세타. 그래서 다시 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좀 전에 구했던 일식 X 성분에 관한 식과 Y 성분에 관한 식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지금 이 식을 일식으로 나누어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요만큼 1.33. 그래서 세타가 53도가 됩니다.
53.1도요. 그러면은 BF에 대해서 자 이식을 쓰면 되겠네요. 사인 세타 구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BF에 대해서 여기서 풀면 되죠. 그래서 풀면은 어떻게 되나 15.6m/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치는 충돌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미지수가 많아서 그냥 운동량 보존식만 가지고는 통상은 풀 수가 없지만 지금처럼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지수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량 보존식만 썼어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다른 미지수들이 밝혀져야만 우리가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6장 운동량과 충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동량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하고 뉴턴의 제2법칙하고 관계에서 충격량이란 걸 우리가 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우리가 유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들을 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보존,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걔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운동량이 보존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전후에 어떤 상황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은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충돌 문제이기 때문에 충돌로 들어가서 충돌의 운동량 보존을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봤었고요. 그래서 충돌에는 완전 비탄성, 그러니까 비탄성 충돌이 있고 탄성 충돌이 있는데, 비탄성 충돌에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고,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은 충돌 후에 두 물체가 서로 붙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미지수가 확 줄어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쉬웠죠, 그죠? 그런 다음에 탄성 충돌은 운동량도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는 그런 충돌. 그래서 우리가 탄성 충돌도 우리가 풀 수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충돌이 꼭 1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2차원, 3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충돌, 그래서 2차원에서 이제 스치는 충돌의 경우에 대해서 조금 고찰을 해봤습니다. 예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어려운 개념들은 아닌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개념들을 잡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